안녕하세요. 한국사기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글로벌 채널인 히스토리 채널과 함께 6.25 전쟁의 배경과 우리가 몰랐던 6.25 전쟁의 히스토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 전쟁의 시작은요,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30여 년이나 뒤인 6.25 전쟁이 왜?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요, 이념의 대립이라는 씨앗을 뿌려놓았죠. 이 1차 세계대전은요, 2차 세계대전을 이어졌고요. 이 과정을 거쳐 미국과 소련은 강경이 되었고, 이들은 결국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냉전. 그 냉전의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6.25 전쟁 장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광복지 고위 대한민국 해군이 만들어졌는데요. 전투함이 없었습니다. 어이없으시죠?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군 장교와 병사들이 그리고 그 가족과 국민들이 수입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2차 세계대전에서 퇴역한 배 한 척을 미국에서 구입합니다. 그 배가 바로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입니다. 이 백두산함이 미국에서 들어온 때가 1950년 4월 10일인데요. 백두산함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식민지를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투함 보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도 잠시였죠. 1950년 6월 25일 숨 돌릴 틈도 없이 백두산함은 이곳 남쪽 바다 진해에서 출동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6월 25일 새벽 383 부근에서 북한이 탱크 압수 남침했는데 그날 당일 남쪽 끝 진해에서 출동? 자,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를 통해서도 북한은 침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부산과 대마도 사이 대한해협까지 내려온 북한 전투함은요, 부산에 상륙해서 후방을 교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북한 전투함은요, 1000톤급이었고요. 그에 비해 우리의 백두산함은 고작 450톤. 게다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함장 최용남 중령이 병사들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전투 개시가 되면 다신 못 만날 수 있다. 전원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싸우자. 냉수 한 잔씩 건배를 하고요. 깨끗이 죽기 위해 세탁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합니다. 6월 26일 자정, 사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교전 시작. 근데 당시 이 백두산함이 가지고 있었던 포탄은요, 고작 100발이었습니다. 함부로 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근접합니다. 이 계속된 연발 사격으로 열이 발생해서 탄피가 총신에 붙어가지고 사격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때는요, 사수와 탄약수가 이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탄피를 제거하고 총신을 식혀가며 다시 사격했습니다. 레이더도 없는 이 어둠 속 교전. 이때 적의 포탄이 조타시를 타격합니다. 결국 키를 잡고 있던 김창학 하사와 포 장전수 전병익 중사 사망. 결국 4시간의 교전 끝에 적함이 서서히 침몰합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 바다의 첫 번째 승리, 대한해협 전투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였던 대한해협 전투에서 사망한 김창학 하사와 전병익 중사는 지금 전병익함과 김창학함으로 이름 붙여진 군함으로 부활해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 유치곤 장군이 이끈 평양 승오리 철교 폭파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승기를 잡은 유엔군과 북군은 북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평양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폭격에 성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도 요충지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 승오리 철교입니다. 이 철교는요, 평양 동쪽 10km 지점에 대동강 지류에 설치되었었는데요.
북한군이 중동부 전선으로 이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평양 스모리 철교를 폭파해서 이 중국군과 북한군의 이동을 끊어 놔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 근데 북한군 역시 이 철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거센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엔군 비행기가요 무려 500회 폭격 작전 실시했는데요 모두 실패합니다. 심지어 B-29 전폭기까지 출격했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결국 이 작전이 우리 대한민국 공군으로 넘어옵니다. 1951년 1월 12일 F-51 무스탕 전폭기 5대 출격. 결과는 당일 전폭기 3대 다시 출격. 결과는 다시 실패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족족 이렇게 실패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폭탄을 고공에서 투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요 이 정밀 유도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운동 역학에 입각해서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교량을 폭파했으니까 높은 곳에서 폭탄을 떨어뜨릴수록 성공 확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고공이 아닌 저공.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빗받칠 북한군의 대공포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거는요 목숨을 걸어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유치원 장군이 이끄는 F-51 무스탕 전폭기 6대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진 초저공 비행. 북한군은 격렬한 대공포죠. 그런데 유치원 장군은요 비행기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라면서 초저공 비행을 계속 강행합니다. 그리고 떨어뜨린 폭탄. 이 폭탄은 다리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대한민국 공군의 평양 스모리 철교 폭파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삶을 바치며 자유를 지키려던 수많은 청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의 이 자유가 있는 것이겠죠.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날의 치열했던 역사, 히스토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히스토리 채널과 함께합니다. On History.